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오늘 59,990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100만 원이라는 숫자의 사이버 트럭을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모델 Y 퍼포먼스의 가격은 57,490달러, 약 7,760만 원 선인데요. 이 사이버 트럭과는 이제 2,500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40만 원만 더 내면 사이버 트럭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퍼포먼스 모델을 고민하던 소비자는 테슬라의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살 수도 있는 가시권에 두게 된 것인데요. 테슬라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4륜구동 트림은 이 저가형 모델이 아니라 2019년 일론 머스크가 처음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면서 내걸었던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을 6년 만에 현실로 가져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격 분석을 통해서 이번 모델이 2019년의 약속을 어떻게 초과 달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에어 서스펜션 대신 도입된 코일 스프링의 시스템이 실질적인 유지 보수 비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계산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파워월과 비교하면서 정말 돈 버는 차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가격부터 한번 짚어보면 2019년 11월 첫 공개 당시 테슬라는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모델의 가격을 49,99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6년간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2019년 49,990달러는 현재 물가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약 64,000달러, 하나로는 8,640만 원 정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오늘 내놓은 실제 가격은 59,990달러, 약 8,100만 원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테슬라는 6년 전에 약속했던 가격보다 4,000달러, 하나로는 약 540만 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내놓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놀라운 점은 스펙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약속했던 주행거리는 300마일, 482km 정도를 갈 수 있었으나 이번에 출시된 실속형 올휠 드라이브 모델은 325마일, 약 523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실질적으로 더 낮아졌는데 핵심 성능인 주행거리는 오히려 8% 이상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약 39,000대였던 사이버 트럭의 연간 판매량은 2025년 22,000대로 48% 이상 급감한 상황이고, 현재 기가 텍사스에 설치된 사이버 트럭의 연간 생산 설비 용량이 125,000대 정도라고 예상해 본다면 현재 판매량 20,000대는 설치된 용량의 16%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59,990달러는 파격적인 가격 정책일 수 있지만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으려는 테슬라의 공급 전략과 또 실속형 대중시장을 잡으려는 수요의 전략이 맞물린 정교한 포석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경쟁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지고요. 현재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플래시 트림의 가격은 68,190달러, 한화로는 약 9,200만 원 정도이며 리비안 R1T 듀얼 모터 모델은 75,000달러, 1억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 올휠 드라이브는 경쟁사 대비 최소 8,000달러에서 15,000달러 이상의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고 픽업 트럭 시장의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이런 공격적인 가격을 만들 수 있었을지 궁금한데, 자, 원래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덜어낸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혁신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이번 모델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사이버 트럭의 상징과도 같았던 에어 서스펜션을 과감히 포기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오히려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자나 실속형 사용자에게는 큰 돈을 아껴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모델로 과연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선택했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 기존 프리미엄 모델의 상징이었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빼고 전통적인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을 도입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승차감의 후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용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구매자에게는
오히려 호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에어 서스펜션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노후화나 컴프레서의 고장 등으로 인한 엄청난 수리비를 발생시키고, 미국의 정비 데이터에 따르게 된다면 에어 서스펜션의 시스템 전체 교체 비용은 $3,000에서 $5,000, 한화로는 약 400만원에서 670만원 정도에 달하는 반면, 이 코일 스프링 방식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교체 시에도 비용이 에어 서스펜션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한마디로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 차주에게는 원가 절감이 오히려 잠재적인 수리비의 폭탄을 제거해주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가치인데요. 이 사이버트럭 올휠 드라이브 모델에는 123kWh의 거대한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체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의 가정용 에너지 장치인 파워월 3의 한 기의 용량은 13.5kWh입니다. 자, 단순히 계산해봐도 사이버트럭 한 대에는 정말로 이 파워월 9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파워월 한 기의 설치 비용이 보조금을 비롯해서 $12,000, 한화로는 1,6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배터리 용량만 순수하게 생각해 놓으면 사이버트럭 안에 있는 배터리의 가격은 $108,000, 한화로는 1억 4,5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59,99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자, 여기에 파워쉐어 기술이 더해지면 시너지는 더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나 태풍으로 전기가 끊기게 될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을 집에 연결해서 일반적인 가정은 약 3일에서 4일 정도 아무런 불편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캠핑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240V와 120V의 전원을 맘대로 쓸 수 있는 점도 엄청난 편의성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테슬라는 이 차주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파워쉐어 그리드 서포트의 프로그램을 공식으로 런칭하고 있고, 이 비상용 전원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을 넘어 차량의 전력을 전력망의 역으로 판매하는 비클 투 그리드라는 V2G 기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가상발전소 VPP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타임에 오히려 전기를 되팔아 연간 $350에서 최대 $800까지 전기료를 크레딧으로 받고 있고, 정말로 파워월 9개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 이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면 이론적으로 기여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미 2024년 한 해 동안 텍사스 VPP 참여자들에게 $990만, 한화로는 134억 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이 사이버트럭 차주들은 집에서 차를 충전해 두었다가 전력 가격이 비싼 시간에 자동으로 에너지를 방전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런 고성능 배터리와 첨단 V2G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40,000라는 거대한 금액을 덜어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테슬라의 치밀한 원가 절감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을 기존 프리미엄 모델 대비 약 $40,000, 한화로는 5,400만 원이나 낮추기 위해서 테슬라가 내린 결정은 매우 냉혹하면서도 정교한데요. 우리가 8,1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얻기 위해서 대신 양보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근본적인 힘을 보게 된다면 견인 능력은 11,000파운드, 약 4,990kg에서 7,500파운드인 3,402kg으로 32%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적재 공간의 최대 하중 역시 2,500파운드에서 2,006파운드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아까도 언급했듯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와 차체 구조의 일부 최적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이 휠 사이즈 역시 기존 20인치에서 18인치로 작아졌으며, 실내 인테리어는 고급 프리미엄 소재 대신 직물 소재가 적용되었고, 오디오 시스템도 15개의 스피커에서 7개의 스피커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열 승객을 위한 디스플레이 역시 삭제되었고요. 자, 이렇게 들으면 정말 너무 많이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테슬라의 진짜 전략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테슬라는 고객들이 포기할 수 있는 사치는 걷어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될 본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주행 퍼포먼스를 보게 된다면
0에서 60까지의 제로백은 4.1초라는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 완전히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행 편의 기술인데요. 사이버트럭의 혁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후륜 조향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침인 AI5 역시 탑재된 FSD 하드웨어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테슬라는 화려한 실내 장식은 다 없애버리고 대신 이 트럭의 본연의 가치에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고 고급 SUV를 지향하던 초기 구매층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트럭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왜 이 시점에서 8,100만 원짜리 사이버 트럭을 출시해야만 했는지 냉정한 시장의 평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했듯 2024년 한 해 동안 사이버 트럭은 48%나 판매량이 증발하게 되었고 모든 전기차 중 가장 가파른 수요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이 연간 12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2만 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가동률이 10%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 12만 5천 대를 찍어내기 위해 투자되었던 천문학적인 자동화 설비와 인력 비용이 이 제품의 원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결국 테슬라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9,990달러로 출시되는 사이버트럭의 트림은 이 사치제가 아닌 생산제로 전환하겠다라는 테슬라의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이전에는 얼리 어답터를 위한 장난감 같이 보였지만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트럭으로서 판매를 유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억 원 이상 지불한 초기 구매자들에게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갈 만큼 많은 옵션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의 가동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테슬라 주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전에도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잠시 출시되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진 이 후륜구동 사이버트럭 모델입니다. 자, 당시 가격은 6만 1,000달러, 한화로는 약 8,2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 모델은 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사라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실패의 원인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번에 나온 모델은 무엇이 다른지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당시 출시됐던 리얼 휠 드라이브 사이버트럭은 이 주행거리가 250마일, 약 402km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리이지만 짐을 싣고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픽업 트럭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250마일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이고요. 특히 대부분의 픽업 트럭이 4륜구동인 상황에서 이 4륜구동이 아닌 후륜구동 트럭을 타라는 것은 이 눈길이나 험로를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난과도 같은 말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픽업 트럭이 가지고 있는 이 성능과 견인력을 깎는 이 선택을 했지만 최악의 수였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미 미국 트럭 시장에서 이 트럭은 올휠 드라이브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 후륜구동 모델을 내는 것은 이 사이버 트럭이 트럭처럼 보이는 장난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테슬라가 그 교훈을 완벽하게 학습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가격은 후륜구동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음에도 주행거리는 325마일, 523km로 대폭 늘렸으며 4륜구동이라는 트럭의 본질을 드디어 다시 사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모델은 트럭으로서의 기능은 완벽하게 갖추되 이 사치스러운 장식을 모두 빼버린 실용주의 트럭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결단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 것이 아닌 미국의 트럭 유저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갑을 열 수 있는지 이 정확한 분석을 했다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출시한 59,990달러 하나로 8,100만 원의 이 올휠 드라이브 사이버 트럭은 북미 픽업 시장에서는 기존의 강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현재 포드가 만들고 있는 F150 라이트닝의 기본 트림 가격대는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이고 이 테슬라가 성능과 주행거리를 타협하지 않은 채 이 가격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연간 82만 대 이상 팔리는 내연기관 트럭의 핵심 수요층을 노리겠다라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미 2025년 말부터 사이버 트럭과 사이버 비스트가 인도되기 시작했고 한국 내 프리미엄 사이버 트럭 올휠 드라이브의 가격은 1억 4,500만 원으로 미국의 프리미엄 트림 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59,990달러의 사이버 트럭이 국내에도 들어오는 게 아닌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급형 사이버 트럭이 한국에 도입되게 된다면 환율과 관세, 인증 비용을 고려해서 약 8천에서 9천만 원대의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제로 한국 도로에서 이런 모델을 보게 될 시점 역시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가격 혁신을 단행한 사이버 트럭의 이면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리 블랙은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를 판매 중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판매가 신통치 않은 사이버 트럭을 중단해야 된다고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 같았는데, 하지만 테슬라의 대답은 포기가 아닌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비싼 장난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가격은 오히려 낮추고 거리는 늘렸으며 V2G로 수익 창출 역시 가능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시장의 절대 강자인 포드 F150은 49년째 트럭 부분 1위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데, 과연 이번에 출시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궁금해지고요. 과연 북미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테슬라의 새로운 이 사이버 트럭의 트림과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